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은 225회입니다. 네. 224회, 223회는 제가 15일 전에 그쵸. 이집트 출발하기 전에 녹화해놓고 간 게 나갔어요. 예, 그러고 이제 오늘은 지금 우리 홍 박사랑 지금 앉아서 제 시간에 제 날짜에 딱.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게 나갈 때는 금요일 날 저녁이겠지만 네. 근데 한꺼번에 4개 찍어놓고 하려면 죽을 뻔해서 나 그거 준비하는 그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시는 거 엄청 많이 시간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오늘은 돌아와서 하니까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하면 되니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시간이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그 이집트 쪽에서 8시간 시차나니까. 그쵸. 근데 막 아까 아침부터 잠이 와가지고 쩔쩔 맸는데 좀 낫네요. 이제 깰 시간 정도 되니까 좀 낫네. 아, 그러세요? 이 사람이 시차 적응하는 게 이거 쉽지 않아요. 한 며칠 가실 텐데. 며칠 갈 것 교수님. 같아요. 근데 네. 요번에 다시 느낀 거지만 먼 거리, 원거리, 그 다음에 좀 힘든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여행은 먼저 가야 돼요. 젊어서. 젊었을 때. 예, 팔팔할 때 갔다 오고 이제 나이 먹으면 이 동남아나 이쪽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 편안한데. 형태로 이게 바꿔야 되는데 나는 거꾸로 됐어요. 동남아 이쪽은 다 돌아버리고 지금 이제 뒤늦게 막 이제 멀리 먼데. 돌아다니는데 네. 이게 반대더라고요. 해보니까. 그쵸. 비행기 타시는 것도 그렇고 힘들어요. 거기 시간도 반대고. 14시간씩 비행기 타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네. 멍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여행에 취미 있으시고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리 가세요. 미리. 예,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미리 원거리를 먼저 댕기세요. 원거리를.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으면 가까운데. 요렇게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잘 산다. 그쵸. 가면 네. 느끼는 거지만 역시 대한민국이 잘 살고 대한민국이 편하고 네. 당장에 느끼는 게 화장실일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 화장실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는 5명 모아서 1달러 내고 가야 돼요? 소변 보러 가요. 그러니까 일행을 5명을 모아가지고 화장실 갈 사람에서 5명이 모으면 1달러 주고 네. 5명이 쉬하는 거예요. 유럽 가서는 더 비싸잖아요. 그죠, 2유로, 3유로, 난 이탈리아 가서 옛날에 5유로 주고도 오줌 누는 게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가다가 아무데나 들어가되잖아. 그쵸. 건물에. 맞아요. 건물에 화장실 없는 데 없고 편의점, 주유소. 다. 이 대한민국 화장실 진짜 문화 잘 또 깨끗하기까지 하잖아.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다.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여행 오면 화장실 인심이랑 물 인심이 그렇게 좋다고. 그다음 반찬도 네. 그냥 다. 리필 되잖아요. 맞아요. 이거 거기서는 요만한 푸성기 하나만 더 시켜도 다 무조건 1달러 뭐 이렇게 네. 추가되고. 그다음에 못 살으니까 관광지에 움직이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1달러 애들이 또 어린애들 요만 주먹만한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1달러 하는데 한편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거를 쳐다보는 그 이집트의 위정자는 어떤 마음일까? 그러게 말이에요. 내 나라 국민 어린아이가 구걸하고 있다시피 하는 그걸 좀 나와서 볼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225회는요 서울 용답동 여성살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 저 교수님 만만치 않죠? 보내주셔갖고 읽어봤는데. 서울 용답동 여성살인 사건인데 이 사건의 어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네. 검거 과정에서 기소한 것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네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수사해서 이건 처리가 된 사건 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건데 약간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러게요.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일단 사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04년 7월 7일입니다. 예. 그러면 화요일인데 그날 비가 오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2004년 7월 7일 목요일. 목요일. 네. 목요일 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지금 밖에 음악 소리 들리는 거는 예. 시위하느라고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다세대 주택이 있어요. 예. 거기에 거주하는 이제 부부가 늦은 시간이에요. 밤 11시. 예. 볼 일이 각자 있어갖고 외출을 했대요. 밤에 이렇게. 밤 11시에 부부가 다 외출을 해요. 각각. 그러게요? 그럼 둘이서 일을 보러 갔냐면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아내는 아내대로 밤 11시에 일 보러 나가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 일 보러 나간 거예요. 하여튼. 예. 그거 참 희한하기는 해요. 특이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03시경이 됐어. 그 다음날. 예. 그래가지고 남편이 먼저 귀가를 했어요. 예. 11시에 나가서 한 4시간 만에 온 거네요. 예. 왜, 문이 안쪽으로 잠겼고 안 열려. 아무리 두들겨도 안에 사람이 있는데 딸하고, 예. 어떻게 보면 사촌 처제가 거기 예. 있어야 되거든요. 예. 대답도 없고
자 안쪽으로 잠겨서 열 수도 없고요.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열쇠를 갖고 있는 예. 아내가 혹시 오면 이제 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 조금 있으니까 3시 좀 넘어서 아내가 왔어요. 예. 문을 이제 아내가 열어주기를 바랬지만 또 본인도 열쇠를 안 갖고 나왔네. 아이 두 사람 다 아내도. 안에 집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랬나 봐요. 네. 그래서 예. 할 수 없이 그 다음 날 이제 7월 8일이 되겠죠. 04시 58분경에 119로 전화해서 문 떠달라고. 아 문이 안 열리니까. 아니, 사실은 이게 과연 119에 전화해서 해드리는 건지 여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열쇠 수리공을 어디 뭐 불러오든지. 이런 해야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19에다가 집 열쇠 따달라고 하는 거는 이 소정의 비용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게요. 이건 긴급 상황이 아니지 네.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119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꼭 04시 58분경에 출동한 119가 옥상을 통해서 예. 내려와가지고 건넌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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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그래서 현관문 열어주려고. 근데 네. 거기 들어갔다가 예. 119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여기 가봤더니 그 안에 있어야 되는 31살 먹은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사촌 처제, 처제, 아내 처제죠. 예. 아내의 아내 사촌 동생인가 동생. 봐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기록마다 달라요. 예. 후배라는 사람 저 기록도 있고요. 아, 예. 사촌 동생이라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31살 먹은 여성 네네. 편의상 이제 B, 네. 그다음에 A라고 12살 먹은 딸. 아, 이 부부의 딸. 딸. 예. 그러니까 딸 A양 12살 딸과 그다음에 그 이 여성 예, 예. 31살 먹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사망해 있는 걸 경찰이 발견. 아유, 이건 경찰이 저 구급대원이 발견한 거. 구급대원 입장에서는 문 문 열어주러 따주러 들어갔다가 갔다가. 자지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12로 신고가 됐겠죠. 예. 자 보니까 그럼 이제 그럼 사망한 사람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는 부부의 딸, 12살. B는 아내의 사촌 동생으로 남편하고 이혼하고 예. 일시적으로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 잠깐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나와. 예. 11시에 왜 각 부부가 각각 외출했을까? 글쎄 말이에요. 그죠? 예. 이상하죠? 봤더니 남편 같은 경우는 예. 자기 친동생하고 그 인근에 있는 스크린 경마장에 가서 게임했대요. 밤 11시. 밤 11시 에요? 가능해요. 거기에 미쳐버리면 약이 없어요. 예. 그리고 아내는 예. 12시경에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먼저 나갔네요. 밤 10시경에. 10시경에? 10시 좀 넘은 시간에 예. 집에 있던 그 B 네.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죠. 동생, 예. 동생한테 딸 A를 부탁하고 외출을 하고 예. 나가서 누구하고 있다 왔냐면 애인하고 같이 있다가 귀가 아이고 이런. 콩가루죠 벌써 예. 말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예,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부부는요 예. 한 석 달 전부터 성격 차이로 이제 각각 별거하면서 각방 쓰면서 예. 있는데 딸 때문에 한 집에 편의상 살고 있다고 하고 실제로는 이혼한 거하고 진배 없다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늬만 부부인 상태로 예, 살고 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나가고 나는 나대로 나간 거예요. 그렇네요. 그랬던 겁니다. 예. 물론 그 사망한 31살 먹은 그 B라는 여성을 그 집에 들인 거는 예. 아내입니다. 네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 살해된 그 아내 동생 그 B는 네. 사촌 동생이라고 얘기하고요. 예. 현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집에 오게 된 이유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도우미를 하면서 예. 어떤 또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폭행이 네. 심해. 아, 그래서. 남자가. 그래서 한 서너 달 전부터 나와가지고 이 부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평범하진 않아요. 그렇네요. 예, 예. 예. 애만 예, 그죠. 평범해요. 애만. 어린애기만. 예, 자 그러면 이제 현장 상황을 좀 볼게요. 예. 이 사건이 발생하고 감식은 무지하게 오래 했어요. 05시 15분부터 감식 시작해서 예. 저녁 8시 30분까지 했어요. 15시간 15분 동안 감식을 합니다. 어휴, 굉장히 현장 오래 했네요. 상황. 두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 자, 이 사건 현장 주변은 전부 다 다세대 주택이에요. 예. 그 인근이. 그리고 도로변하고 상가 지역이 밀집한 곳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번화가라는 뜻입니다. 이 집 자체가. 그렇네요. 예. 그다음에 출입문 입구에 신문지는 그 안에 깔려져 있어요. 신문지가. 예, 예. 거기에 그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데 예, 그 집에. 강아지가 소변 보라고 신문지 깔아놓은 거예요. 아, 예, 근데 예. 거기에 변이 많이 묻어 있어요. 애가 똥을 쌌어요. 거기에. 개들도요. 자기가 소변 보는데 깔아놓으면 소변만 봐요. 그 맞아요. 근데 거기에 똥 싸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국가수에 감정 의뢰를 합니다. 이건 예. 뭔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혈흔을 분석했더니 혈흔은 건넌방. 예.
거기서부터 출입문, 예. 안방, 예. 컴퓨터방으로 쭉 이어지는 동선. 혈흔이. 그러니까 저 31살 먹은 여성 죽이고 나와서 애가 거실, 있는 안방으로 해서 이런 거 쭉 도는 거예요, 이 범인이. 그렇네요. 이 집을 막 곳곳을 다 그런 겁니다. 다닌 거네요. 예. 어린애가 죽어 있던 그 건넌방 문 입구 바닥에도 혈흔 닦이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꽤 긴 시간 동안에 죽이고 혈흔도 닦고 예, 여의 부린 거예요, 이게. 아, 그다음에 그 어린애 얼굴 옆에 저 여성이 여성, 죽은 예. 그 건넌방 여성이 건넌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건넌방 객이니까. 그 입구에 예. 이제 혈흔 닦은 예, 저 자국이 있다는 거고. 예. 그 죽은 여성 얼굴 옆에 침대 머리 있죠, 침대. 헤드. 예. 누우면 침대 헤드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예. 그게 분리가 돼가지고 엎어진 상태로 누워 있는 거. 특이하네요. 예. 특이하죠. 예. 그 일부러 분해하기 전에는 그거 안 안 빠질 떨어지거든요. 텐데. 근데 예. 이렇게 분해서 떨어져 있고 예. 앞가슴 부위에 예. 여성이 누워 있는데 앞가슴 부위에 이불을 덮였어요. 이불이 덮이고 그 위로 또 코끼리 베개 인형까지 얹어놨어요. 이거는 일부러 그렇게 일부러 해놓은 한 거잖아요. 겁니다. 사망하게 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 이불에 혈흔도 스며 있고, 예. 그러면 이불 위에서 그 공격당한 거예요. 그렇네요. 이불 위에 또 혈흔 족적도 발견이 됐어요. 혈흔 족적. 이 현장이 심상치가 않아요. 야, 심상치 교수님.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침대 우측 모서리 부분 바닥에 예. 죽은 애완견이 발견이 돼요. 이 집에서 기르던 개도 공격을 받았나 보죠. 침대 모서리 오른쪽 그 바닥에 예. 죽은 애완견이 발견됐는데 그리고 그 주변에 다량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개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그랬네요. 예. 이건 진짜 뭔가 이상해요. 예. 사람 죽이러 들어왔는데 개까지 죽이고 그러시고요. 왔어요. 예. 그다음에 이불을 이제 걷어 보니까 아주 혈흔이 낭자하고 아이고. 그다음에 이불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통으로 칼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럼 그 위로 찔른 거네. 바꿔서 얘기하면 이불 덮고 있는데 예. 그렇죠? 상처와 이불에 난 흔적으로 봐서 피해자는 이불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받은 거로 보인다. 그랬네요.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 잠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습적으로 기습 공격해요. 공격. 예. 그래도 이제 혹시 반항하면서 긁었을까봐 양손톱을 채취를 해요. 자, 가슴 부위를 살펴보니까 예. 2.5cm 정도 명치 부위, 예. 2.5cm 정도의 상처가 하나 있고 예. 명치 부위에는 6.8cm 꽤 커요. 심장 여기. 부위에 확 예. 찔린 겁니다. 배꼽 부위에도 있고요. 옆구리에도 한 4군데. 그래서 총 합치면 한 7군데를 막 찔른 겁니다. 많이 찔렀네요. 많이 찔러서 사망한 거예요, 예. 이 여성이. 그다음에 이제 흩어진 침대 막 머리도 헤드 부위 떨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다 이동을 해서 원위치를 했어요. 네네. 그 과정에서 보니까 그 헤드 치우고 나니까 밑바닥에서 혈흔 족적이 또 발견이 돼요. 요거는 혈흔 나름대로 막 지우고 댕겼다고 아까 예, 그랬잖아요. 예. 지웠는데 침대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려져 있어갖고 혈흔을 못 본 거예요, 이게. 그거 못 그게 찔- 묻어있는 예. 땡겨갖고, 헤드가 예. 떨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혈흔을 지가 본인이 못 본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욕실 겸 화장실 내부. 네. 여기는 바닥에 혈흔이 묻어 있는 젖은 수건이 딱 세면대 같은 거 이런 거 닦은 예, 그러니까 젖어 있고 우리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닦아내고 닦고. 빨고 세면대는 묽은 혈흔이 쭉 있어요. 여기 물하고 그러니까, 섞여서 빠른 거죠. 그죠, 걸레 예. 수건 빠른 거죠. 피 묻은 걸 물 틀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닦고 지 혈흔이 손도 묽어지고. 예. 지 손도 닦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딸 예. A는 안방에서 사망했는데 아이고. 당연히 안방이죠. 예. 침대에 누워 있고 바닥에는 이 적화 혈흔. 근데 그것도 물하고 막 혼합돼 있어요. 닦느라고. 그다음에 장롱하고 서너 번 오픈해 놨습니다. 네. 옷까지는 바닥에 막 흐트려 놓고. 네네. 그러면 일견 보면 또 물색. 절도범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어린애가 정말 잔인해요. A는 상체 이 부분이 베개로 덮여 있었는데 예. 가린 거예요. 예. 베개를 딱 치우니까 배꼽 부위에 장기가 외부로 노출돼 있어요. 아유, 왜 애를. 배꼽 부위에 장기가 외부로 노출이 됐어요. 장기가 삐져나온 겁니다. 칼로 찔러. 그렇죠. 칼로 너무 심하게 찔러서. 예. 그다음에 침대 머리 위에 비산혈흔이 있어요. 그러면 예. 누운 누운 상태에서 채로. 공격 당한 겁니다. 예. 목 부위에는 뱄습니다. 목을 베기까지. 참수한 것처럼 뱄어요. 아니, 찌른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이상해요.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손톱 채취했고요. 예. 목 부위 그다음에 빗장뼈 있는데 그 부분 가슴 부분 배꼽 주위 옆구리 부위에 찔린 상처가 엄청나게 많고요. 왜 이렇게 많이 찔렀을까요? 그러니까 애를. 마구 찔렀습니다, 어린애를. 예.
컴퓨터 방 창문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보여요. 또. 예, 예. 그 안방 말고 컴퓨터 방 있잖아요. 예. 그 방은 또 가서 보니까 방 창문이 오픈돼 있어요. 예. 근데 봤더니 방범창이 절단돼 가지고 2개 정도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휘어지고 오. 3개 정도는 또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5개가. 예, 예, 예. 그 들어올 때 나갈 때가 휘고 한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공구로 절단한 단면이 보이고요. 방범창 이렇게 쭉쭉쭉 있는 거 그 잘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진짜 묘하죠. 그러면 침입구가 2개가 잘려져 이 안쪽으로 윈 게 2개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상해요. 하여튼 2층 베란다 지붕은 샤쉬랍니다. 샤쉬. 예. 샤쉬고 아크릴 지붕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밟으면 밑으로 떨어지지. 예, 예. 떨어져서. 그래서 베란다 창문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 그러니까 일반 그 주택인데 예, 예. 처마 끝이 있는 데서부터 밑에 부분을 아크릴 쭉 깔은 거예요. 그래서 쭉 둘러놓은 거예요. 예. 여기를 걸어다닐 수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떨어져요. 깨지죠. 예. 그런 상태인 거예요. 창문으로 이어져서. 예. 그러니까 아래층 베란다 지붕에서 건너방 그 혈흔 족적 있는데 예. 그 발견됐던 혈흔 족적 네네. 그게 또 발견이 같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베란다 지붕에 있는 혈흔하고 네네. 그 안에서 발견한 혈흔 족적이 있었죠. 예, 거기 예. 같은 게 있어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베란다 타고 나갔나? 들어오거나 나간 거예요. 근데 혈흔 족적이니까 나간 거죠. 예. 그러면 적어도 안에서 문 잠궈 놓고 창문을 통해서 나간 건 분명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즉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 현관 출입문은 안에서 잠궜고 예. 그다음에 둘 다 잠옷을 입은 상태에서 사망했어요. 아, 그럼 잠자다가 그 기습적으로. 안면 부위는 둘 다 베개하고 이불 덮었었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성폭행 흔적은 없어요. 예. 공통적으로. 건넌방은 수건으로 닦았어요. 그 여자 아까, 사망한데. 예. 그다음에 침대 바닥에 애완견이 칼에 의해서 죽어 있고.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여자 그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목 부위 베이고 저 어린애 같은 경우는 목 부위 예. 베이고 내장도 노출되고. 아유, 왜 참. 장롱 서랍 같은데 물세컨이 있고. 예, 예. 그런데 금품이 있을 만한 가방이나 현금 이런데 그 카드 같은 거 손도 안 댔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이상해요. 예. 위장 가능성이 있네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범행 도구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갖고 나간 거죠. 음.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짐작하면 컴퓨터 방을 통해서 침입한 걸로 보인다. 네. 들어올 때 외부 2개를 잘랐던 것 같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휘어진 형태가 네. 보이고 또 다시 나갈 때는 그 2개 잘랐던 거를 못 들어왔던 것 같아요. 2개 자르고 그럴 수도 들어오려고 있죠. 그랬는데 예, 예.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포기하고 돌아서 요 아크릴 타고 돌아와서 예. 다른 데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 그리고 나갈 때는 컴퓨터 방에서 나머지 잘라갖고 골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나가고. 그런 느낌이에요. 알루미늄 샤시하고 이 플라스틱으로 연결된 게 30m 정도 높이래요. 너무 무지하게 높은데요? 높아요. 예, 예. 가건물 지붕이니까. 예.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혈흔 족적 나왔지만 예. 그러면 이거 도둑놈이나 그렇게 타고 댕기지. 이거는 일반 전문가가 범인들은 아니네. 그렇게 못 타고 댕겨요. 이거. 누가 이 지붕에 그 아크릴로 된 거 확 깨져 떨어지면 깨지면, 예. 뒤지는 건데 그게 참 희한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여튼 족적이 발견된 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생각한 게 예. 이때 서울 서남부 지역에 4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물론 예. 이거 뭐냐면 정남규 살인 사건일 겁니다. 네, 네, 네. 서울 서남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건하고 비교해서 그 사건은 혹시 아니냐, 그 범인 아니냐. 비슷하냐? 예. 그랬더니 서울 서남부 살인 사건 난 거 중에 그 사건 중에 4건 중에 3건은 목요일 날 일어났는데 이것도 이거 목요일 맞아요. 목요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한 건이 일요일이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슷해요. 예. 이상하다. 시간대를 봤더니 대체로 02시에서 3시가 3건이에요. 이것도 한 건은 16시경이고 예. 그래 유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 아니야? 그러게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뭐예요?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그거는 중요해요. 뭐예요? 나 그 4건은 전부 다 주거지 밖에서 일어났어. 집 아닌 곳에서. 근데 이거는 집 안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이건 결정적이에요. 유사성 털기도 좋아요. 이건 너무 큰 차이라 가지고. 범인이 범행 지역을 단정할 때는 예, 예. 그거는 아무래도 실내냐 실외냐는 분명히 차이 나요. 예, 맞죠. 노상 강도하고 진입 철도 강도는 분명히 완전 장르가 다르니까요. 달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앞에 목요일 날 시간 요거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게 주거지 밖이냐 주거지 아니냐. 그렇죠. 요거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유사성이 없는 걸로 본 것 같아요. 거기다가 특히나 추락의 위험을 감수하고 건물 지붕으로 침입을 했다. 이거 너무 특이한데요. 네, 예. 거기다가 아주 조그만 과도를 사용했어요. 찔린 자국을. 아,
그래서 이 부부가 지금 그 별개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거 혹시 원한이나 요거 그 부부가 관련된 어떤 그 예, 치정이나 치정이나. 혹은 그 안에서 죽어 있는 여성이 전 남편과 이혼, 아 그렇네요. 다른 남자 만나서 동거하다가 두들겨 맞아서 또, 지금 한시적으로 이 집에 와 있고 예. 또 직업도 노래방 도우미고 예, 예. 이렇다면 이 여자하고 연관된 어떤 치정 관계 그렇죠. 가능성 이런 게 높죠. 부부도 그렇고 예, 예. 이 그 사망한 여성도 여자분도 그렇고 그렇고. 그래서 치정 관계 가능성이 보다 높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거는 선안부 살인 사건 발생하고 있는 거하고는 유사성이 좀 별개다. 떨어진다. 예.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봐야겠죠. 예. 조건적은 이제 FTIS 네. 여기다가 이제 족윤적이라고 그래요. 예, 예. 발족자에다가 차량 윤자, 예, 예. 족윤적 추적 시스템 또는 뭐 검색 시스템 그래서 FTIS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감정 의뢰를 했더니 예. 딱 나와요 신발. 예, 뭐예요? 주식회사 땡땡하우스에서 제작한 운동화인데 예. 1998년도에 3,000켤레를 제작을 했어요. 아이씨, 많이 또 제작했네. 그래서 어디로 납품했느냐 했더니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신발 도매상으로 예. 저 땡땡 섬유예요. 그 섬유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네네. 그 이후로 판매가 안 돼갖고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3,000켤레 딱 끝이네요. 만드는 게 끝인 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조건적 방향 유추하는 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건넌방 일단 거기서 예, 예. 거실로 갔다가 건넌방에 누가 있었어요? B라는 여성이 여성. 있었잖아. 그 예. 여성 먼저 집에 들어가서 갔다가 예. 죽이고 거실로. 거실을 통해서 목욕탕으로 가서 씻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안방으로 가서 안방에 애가 자고 있었죠. 예. 그리고 범행한 다음에 컴퓨터 방으로 갔어요. 그걸로 나갔는 그리고 거예요. 거기 자르고 나온 게 컴퓨터 방이에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절단용 공구를 사용한 건 분명합니다. 두 개는 저 컴퓨터 방 밖에서 안쪽으로. 잘랐어요. 예.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어요. 예. 나머지 세 개는 안쪽에서 밖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이거 다 자른 게 공구는 같은 단면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요놈이 들어올 때 두 개 잘랐을 때는 못 들어와 정도예요. 그런가 봐요. 글로 들어올래다가 예. 개가 짖은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개가 그래서 있잖아요, 두 개 진짜. 자르다가 이렇게 밀다가 잘라서 말고. 밀다가 못 들어오고 음치됐다가 예. 저 조금 보니까 베란다를 좀 타고 가면 저쪽에 열려 있는 방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방문 쪽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리고 범행하고는 이제 걔도 죽였잖아. 예, 예. 지질 게 없잖아. 컴퓨터 그러니까 방. 컴퓨터 방에서 나머지 세 개 자르고 골로 빠져나온 거라. 아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혈흔 DNA 봤더니 피해자들 거하고 개 개. 피해 DNA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들어갔는데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게 남편도 용의자, 일단 아내도 부부. 용의자 다 용의자예요. 남편 먼저 봤더니 남편이 직업이 없어요. 그다음에 도박장 계속 출입했죠. 예. 그다음에 여자 관계 복잡해요. 아이고. 또 예. 아내 같은 경우도 남자 관계 복잡해요. 아. 그다음에 남편이 생활비 안 주니까 도움이에요, 같이. 아, 그럼 또 복잡하겠네요. 예. 그다음에 죽은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이혼하고 동거하다가 동거도 뭐 여러 명 거듭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최근에 만난 남자하고 이제 헤어져서 네. 이쪽 집 온 건데 그러니까 남자 관계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이건 치정이다. 아내 쪽이건 남편 쪽이건 쪽이건. 죽은 사람 쪽이건 예. 이거는 치정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일견 보면 그게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의자 선정의 우선순위로 이제 일단 그 여성을 먼저 봤어요. 사망한 여성. 일단 그분이 아무래도, 사망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그 여성의 주변을 이제 보고 당연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겠어요? 통과했던 동거남이죠, 사람들. 동거남들. 예, 예. 그동안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 다 용의자예요. 그러게요. 근데 봤더니 또 공교롭게 대개가 다 전과자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어떤 전과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대개가 다 전과자라 그 사람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제 알리바이 깨고 난리를 친 거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전과 있는 사람, 여자가 동거했던 사람들이 각각 전과 있잖아요. 예, 어떤 놈은 사기 전과 있는 거고, 어떤 놈은 예. 절도 전과 있는 거고 이런데 예. 그 중에서 동거한 남자 중에서 가장 요 사건 현장하고 예. 유사한 범행을 하는 사람이 딱 나와버리네. 이 누구예요? 주거 침입 절도. 아, 범행 수법이 가장 유사한 범행을 하는 사람이 하나 딱 떠요. 그렇네요. 당연히 경찰은 포커스가 예, 예. 글로. 되겠죠, 그쪽으로. 예. 김 씨라는 34살 먹은 남성이에요. 예. 이게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김 씨가 그동안 각 경찰서에서 입건됐을 때 범행 수법 있잖아요. 네. 그 자료를 다 긁어 모아요. 요 사건이랑 혹시 대조해 비교해 보려고. 예. 그래 보니까 주로 야간 주거 침입죄를 또 맞아요. 그럼 비슷하죠 일단. 비슷합니다. 예. 야간에 준비한 공구를 가지고 창문을 뜯어내서 침입하고 이것도 비슷해요. 그리고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뭐 훔친 다음에 창문으로 아웃되는 거. 이거 다 똑같은데요, 교수님? 그리고 나서 창문 내려와서 가스 배관 타고 내려온다. 예. 그래서 도망간다. 아주 유사해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집 상황하고 아주 비슷한 게 이게 김 씨는 유력한 용의자 이거. 사람만 안 죽였다 뿐이지 침입해서 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온 거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봤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절도만 하는 사람인데 네.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때 정신 이상 증세 보여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네. 정신과 치료를 많이 한대요. 네네. 글로 이송됐다가 이후에 출소한 사람이다. 요거까지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때쯤 경찰들은 거의 얘를 김 씨 얘를 이제 확신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한 것 같고 그러면 그렇다고 완벽한 직접 증거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수사 들어갔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김 씨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증거물 찾기를 하는 거예요. 예. 김 씨를 쭉 찾았더니 이 김 씨 얘가 유흥업소에 엄청 자주 출입한대요. 무직인데. 그럼 무슨 무직인 돈으로 놈이 어떻게 돈이 있어서 맨날 유흥업소 다니면서 예, 술 예. 먹어요. 또 사망한 여성하고도 거기 출입하는 바람에 만나서 동거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게요. 뭔 돈이 있었지? 그러니까 뭔 돈이 있어 이게 예. 이상하다. 그리고 또 저 소스가 딱 들어왔는데 업장에 갔더니 여종어머니 얘기하는 거야. 예. 그 사람이 올 때마다요 금반지 주고 목걸이 주고 여종어머니들한테 많이 나눠줘요. 예. 돈도 없는 놈이 이거 이거는 훔친 갖다 준 거야. 거네요. 예. 응? 이게 분명히 이거 귀금속을 여기저기 막 노래방인 유흥업소에 여종어머니들한테 전달 돌리고 주고. 다니는 환심 살려고 예. 그런 거 봐서는 이 새끼 좀 훔친 이상한 거야, 거 훔친 이거 훔친 거. 거. 그러니까 귀금속 그 자체가 이게 작물이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경찰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쉽잖아 압수수색 영장 받기가. 그렇죠. 일단은 예. 그래서 여종업원들 진술을 전부 받아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어요. 예. 이 절도로 일단은 절도로 받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김가의 집 예. 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 음. 또 형하고 그 막내가 큰형 집 있었나 있어요. 봐요. 큰형 집, 어머니 집. 오. 어머니 집은 경기도에 있어요. 네. 거기까지 전체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것도 만약에 이 사람이 음. 범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자기 집 아니고 다른 가족들 집에다가 뭐 그런 거 저 숨겨놨을 입었던 수도 옷에 있으니까. 혈흔 예. 증거를 갖다 감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뭐 이러니까 예. 거기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어요. 이건 예. 참 꼼꼼하게 잘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 그 과정에 이제 보니까 본인 집에 가서 보니까 여기는 화장실, 욕실, 뭐 신발, 의류까지 다 저 누미놀 예. 반응 검사했어요. 예. 제일 유력하니까 그렇죠.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그게 이렇게 청소년 가능성이 높죠. 오히려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누미놀 반응 안 나오니까 더 의심하죠. 더 싹 그러니까요. 치웠을 거라고 보고. 예. 거기에다가 아버지 집에서 봤더니 네. 훔친 오토바이하고 자전거가 있어. 집에다 가족들 집에다 숨겨놓네요. 그다음에 형하고 어머니 집에서 귀금속이 얼마 정도 나온 줄 아세요? 얼마요? 1톤 트럭으로 한 대분이 나왔습니다. 기금속이요? 예. 돈도 한 상당했겠는데요? 2억 원 상당 됩니다. 2억 원. 어휴, 그래도 완전 도둑놈이에요. 프로 도둑놈. 그렇네요. 엄마 집, 형 집에다가 하여튼 1톤 트럭으로 한 대분 정도의 귀금속을 아이고. 갖다 놨어요. 뭐 그중에 귀금속도 있겠고 뭐 아닌 것도 일반 있겠고. 자파도 예. 있겠고 뭐 이런 거 훔쳤겠죠. 이거 완전 도둑놈이지 이거. 그렇네요. 전문 도둑. 그러니까 이거는 체포해도 되죠. 일단 도둑. 예. 예. 그래서 난 체포해놓고 하면 좋죠 수사하기. 그렇죠. 그래서 7월 19일 날 사건 발생 11일째 되는 날 예. 이놈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추궁하겠죠. 살인 사건까지. 예. 범행 철저히 부인하죠. 부인해요. 범행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예. 야 그동안 네가 해먹은 수법하고 이거 봐봐. 예. 요 동선 그려서 나온 거 해먹은 수법 특징. 예. 그다음에 요 현장에서 발견된 어떤 그 혈흔 족적으로 파악된 동선 예. 이런 거 등등 보니까 너 과거 네가 막 범행하고 댕기가 똑같잖아 이 새끼야. 예. 거기다가 지금 족적까지 나왔어. 이거 네 족적 맞잖아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진 거예요 속된 말로. 예. 그래서 자백을 했어요. 자백했어요? 자백을 부인하다가? 했어요. 예. 부인하다가 예. 이제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 깔끔하게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게요. 예. 자
그때 이제 자백을 하는데 왜 김 씨가 범인이라고 경찰이 추정했는지 볼까요? 네네. 첫 번째, 침입로는 베란다다. 예. 도주로는 컴퓨터방 창문이다. 예. 그동안에 저 수법으로 와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가 봤더니 이 집에 간 적이 있어. 또 실제로 2번 정도. 아, 자기가 동거했던 여자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베란다 타고 뭐 이런 거 자체를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못 간다는 거야. 그 집을. 그러게요. 그렇게 침입을 못 하는데 안 걸어봐서 예, 예. 너 그 집에 간 적이 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2번이나 간 적이 있더라. 예, 예. 이제 그렇게 본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을 위장하고 나오는 사람들, 아까, 물색을 예, 만들고 예.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로 면식범이잖아요. 맞아요. 자기한테 향하게 안 하려고. 예. 시선이 향하지 않도록 예. 일반 도둑놈인 것처럼 막 흐트려 놓고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 공구를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예. 응? 그래서 비가 와가지고 미끄러지기 쉬운 그 플라스틱 지붕 위로 침입을 했다. 그 일반적이지가 않으니까요. 일반적이잖아요. 안 해보면 이렇게 그다음에 못하죠. 제일 중요한 면식범의 특징. 아까 죽은 사람의 얼굴을 베개나 이걸로 가려놓고 가는 거. 예, 예. 얼굴 가려놨잖아요. 네네네. 면식범의 특징이다. 그렇죠. 이렇게 본 겁니다. 경찰은. 예, 그렇게 본 거예요. 예. 그래서 수법은 이건 분명히 주거 침입 절도 전문가 행동이고. 예. 그러니까 즉 말하면 비 오는 날 재질 약한 지붕을 이용했고. 그러게요. 창살 절단하고. 예. 장갑은 위에는 짐을 안 남겨놓고. 예. 또 비 오는 날 선택하고. 네네. 도구도 미리 준비하고. 이거 절단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챙겨간 거 아니에요? 오르발 챙겨간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종합하면 범인은 건물 처마 지붕 위를 걸어서 예.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했다. 예. 범행 후에 현관문을 잠그고 일단. 예. 컴퓨터 방범 창살을 준비한 공구로 절단해서 도주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는 컴퓨터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2개 정도 절단해갖고 안으로 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안 됐어요. 짖었어. 예. 그러니까 거기 폭이 예. 주춤하고 있다 보니까 베란다 창문 쪽이 보여. 예. 거기는 이 창살이 없어. 예. 그걸로 가려고 하면 이걸 타야 돼. 위험하지만. 예, 예, 예. 그래도 갔어. 예.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살해하고 예. 애도 살해하고 예. 나올 때는 베란다 창문으로 안 나오고 왜? 베란다 창문 쪽에서는 이 위험하니까. 위험한 데를 걸어 나와야 되니까. 예, 예. 요 컴퓨터 창문 쪽으로 나와야지 덜 위험하거든. 예. 그때 다시 이제 2개 밖에서 잘라갖고 이렇게 휘어놨던 거 풀어서 3개 남은 개. 걸 안에서 잘라갖고 밀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도 준비했고 범행 도구 일체를 준비한 거고 예. 어린이 애완견까지 그러니까요. 살해한 거로 봐서는 B하고 연관된 원한 난. 내지 시정이다 이거. 예. 그리고 범죄 현장 방문한 기록이 있고 예. 분명히 면이 있다. 몰세컨으로 위장했다. 예, 이렇게 예. 본 겁니다 경찰은. 그래서 B가 100% 범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요 놈이. 예. 자, 이제 자백 내용을 이제 볼까요? 그러게요. 자백 아까 내용. 자백했다면서요. 범행 개요예요. 이 김가요 놈이 2004년 2월 달에 이 B를 유흥업소에서 만났대요. 예. 그래가지고 서로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대네요. 뭐 진지하게 사귀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피해자 예. 그 B의 고향 집에도 같이 갔다 오고. 인사도 하고. 현재 거주하는 집도 왕래를 한 2번 정도 했대요. 요 부분의 집. 이 부분의 예. 집도. 그런데 이 B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 그러니까 이 범인 김 씨의 엄마. 어머니, 예. 이 사람이 무속인이래요. 어머니가. 무속인. 그러니까 무속인인 걸 알고 B가 헤어질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점쟁이 무속인인 거 싫다 이거. 다. 예. 그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촌 언니가 결사반대하면서 너 그 사람 만나지 말라고 그 동거하는 데서 나와.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렇게 그리고 했다. 끌어들였다. 예.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꾸 부추긴다고. 자기 혼자 생각에. 예. 그래서 집주인 여자 그 아내 예. 죽여야 되겠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2004년 7월 8일 날 오후 1시 20분경에 예. 오후가 아니라 새벽 1시 새벽? 20분. 예. 비가 와서 이제 일은 안 나갔어. 걔 일 안 나가는 거 걔 그 새끼 일은 일이 도둑이잖아. 뭐예요? 도둑. 예. 절도. 일 안 나가고 도둑놈이니까 일 안 나간 거지. 예. 일 안 나가 이제 집에서 쉬고 있다가 예. 아씨 우리 엄마가 점쟁이 무속인이라고 나를 싫다 그래? 나를 예. 싫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 헤어지라 언니라는 그러고. 여자는 말이야. 끌어내 동거하는데 끌어내고 자기 집까지 제공하면서 반대를 해. 예. 이런 괘씸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교제를 맡고 있는 그 사촌 언니 이 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대 자기가. 예. 일 안 나가고 비가 와서 비가 오면 얘들도 일 안 나가나 봐. 그러게요. 일 안 나가고 있다가 예. 그 생각이 집에서 술 한 잔 먹으니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예 죽여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속내이 같은 거 옷을 전 벗었대요. 아, 옷을 아예 안 입었다고? 그리고 예. 맨몸에다가 청색 우의를 걸쳤대요. 알몸에다가. 우의를. 예. 그리고 이제 가방에다가 예. 그 원래 본인 도구지 일 나갈 때 쓰는 거 접는 칼, 예. 공구, 예. 목장갑, 예. 헬멧을 쓰고 예. 번호판 없는 125cc짜리 오토바이 훔친 거 예. 예. 그걸 타고 현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놔두고 예. 현장으로 갔다. 근데 얘는 전에 알루미늄 샤시공으로도 일한 적이 있고요. 아. 그다음에 오토바이 퀵 서비스도 했대요. 예. 참 예. 이거 조건은 다 충분한 놈이야.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그 집 앞에 가서 옆집에 그 골목에다가 예. 오토바이 125짜리 거기 세워놓고. 주차해놓고 이웃집에 열려진 대문을 통해서 계단을 올라갔대. 예. 예. 계단을 올라갔고 옥상을 이용해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피해자 집으로. 네. 집으로 가서 컴퓨터방 방범 창살 2개를 딱 잘랐는데 예. 그 방 안에 있던 애완견이 막 짖었대. 아, 개가 그래서 짖으네요. 중단을 하고 아예 멈췄는데 예. 가만히 생각하니까 평소 저쪽으로 가면 베란다 문은 열려 있어. 예. 그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다고 알았다는 거야. 예. 근데 30m 높이래요. 그렇게 타고 가려면. 그래도 플라스틱 지붕을 타고 베란다 창문으로 가서 거실로 들어갔다는 거야. 그 다음에 건넌방으로 가서 자고 네. 있는 그 여성을 죽이고. 네네, 일단. 예. 안방을 봤더니 안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 그래요. 예. 죽이고 나와서 욕실까지 갔잖아. 거실 예, 통과해서. 뭐 씻고 닦고, 근데 안방에서 불이 켜져 있더라. 예. 그리고 TV 소리도 나더라. 예.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니까 TV 보고 있던 그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까지 죽였다. 근데 뭐 지가 죽일 때 예. 그 노래방 도우미 여성 같은 경우도 TV 보고 있으면서 웬일이야 오빠 하고 화들짝 일어나는데 네네. 자기가 생각할 때 예.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 보였다 그 여자가. 그렇게 딱 그래서 마주쳤을 너는 때?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배 부위를 먼저 접이식 칼로 찔러가지고 여러 번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놈이. 말도 안 근데 된다. 뭐가 불쌍해? 예, 그러게요. 한심해 보이고. 네가 더 이 불쌍하고 진술은 이렇게 한심하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방 가가지고 어린아이도 이제 살해를. 근데 왜 애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안방에 가기 전에 현관문부터 걸어 잠궜대 안에서. 일단. 그러고 보조 장치까지 다 잠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 애가 있는데 예. 걔를 이제 안면이 두 두 번이나 번이나 왔다 갔다 와봤다면서요. 했으니까 예. 그래서 목 부위를 찔러서 살해를 했다. 아, 그리고 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서 장롱하고 서랍물 같은 걸 다 꺼내서 흩트려 놨다. 네네. 이렇게 하고 이때까지 이제 강아지는 안 죽였는데 예. 건너방에서 강아지가 계속 짖고 있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강아지를 이제 잡아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 예. 이때 강아지가 벽 쪽을 타고 도망댕기니까 예, 또 예, 예. 강아지 족적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예, 예. 벽 쪽으로. 벽으로 붙어갖고 도망댕기니까 네, 네, 네. 침대 모서리 헤드를 떼는 거예요. 아, 그거 강아지 잡으려고. 예. 그래서 잔인한 놈이에요. 그렇네요. 그때 침대 머리 분리해가지고 뜯어내고 내고. 침대 그 뒤로 간 거를 끄집어내서 된 거예요. 살해한 거예요. 아유. 죽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 죽인 다음에 안방 건너방 혈흔 족적으로 수건으로 다 닦고. 예. 근데 침대 내려놓는 바람에 혈흔 족적이 하나 있어. 남아 있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비옷을 입은 상태로 샤워를 했다. 아, 그 예, 피가 예. 다 닦였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준비한 그 공구로 컴퓨터방 나머지 3개, 5개 네네. 중에 3개를 세 개. 절단하고 글로 빠져나갔으니까 더 이상 위험한 데로 안 갔다. 그렇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옥상으로 나가고 침입했던 이웃집 계단으로 내려가서 세워둔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예. 비옷, 그다음에 칼, 공구, 신발을 가방에 넣고 예.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중량천 한강 유입 지역으로 갔대요. 예. 그래서 거기 버리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우고 가방에서 물건 하나씩 꺼내서 던졌대 물에다. 아. 한강 쪽으로 하나씩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거기 다 퍼내야 돼 이제. 글쎄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는 강남에 사는 그 오피스텔에 친구가 산대요. 예. 그 친구 그 근처 아파트 골목길에다 갖다가 버렸다. 그냥 버려버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훔쳐둔 작물을 이제 그동안 네네. 그 사건을 했지만 집에 훔쳐둔 거 잔뜩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분명히 뒤질 거다. 지가 만나던 사람이 응. 그 죽은 여자하고 지가 만났었으니까 네네. 나한테 수사가 전과자는 다 알잖아. 예. 타겟이 돼가지고 뒤지러 올 것이다. 예. 판단이 돼서 예. 그동안 훔쳐서 모아뒀던 작물을 어머니 집 같은 데로 다 갖다 숨기고. 아까 형집이랑 어머니 예, 집에 예, 다 있었잖아요. 갖다 숨기고. 그때 친구한테 차 빌려가지고 다 다 갖다 옮겼다는 숨겼대요. 거예요. 감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내가 용의자로 선정돼갖고 이렇게 지금 조사받는 조사받았다. 거다. 난 싹 치웠기 때문에 증거가 증거가 거다? 없어서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없이 자백하는 거다. 요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백은 그러니까, 일경 구체적인데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경찰에서도 이거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갖고 구속 기소했어요. 예. 이게 서울 동부서에서 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아주 이제 그 살인 사건 해결했다고 두 사람 죽인 사건 해결했다고 하면 특징까지는 안 갔어도 상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네네. 포상금도 좀 나왔을 거고. 네. 저 공로금도 그 아마 회식도 하고 했을 텐데. 예. 다음에 이듬해 무죄 떨어졌어요. 왜 자, 무죄가 났어요? 대한민국 살인 사건을 요 앞에까지 제가 준비를 다 해놨는데 예. 그 이후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재판 결과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묘한 게 나와가지고 여기다 첨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게 대한민국 살인 사건이 묘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게요. 저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렇게 보다가 무죄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이듬해 재판부에서 무죄를 빵 때려버리네. 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압박에 의해서 잡아야 그랬고 경찰에. 현장에 관한 정보는 경찰이 알아서 조서에다 적어놓은 거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난 몰랐던 거를 그냥 경찰이 그렇게 해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한 거를 그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줘 버렸어요. 그게 이제 허위 자백한 거다. 예. 경찰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범인이 아니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현장 특성을 자백을 다 했다 얘가. 예. 그 진술 내용이 또 목격자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목격자는 누구였냐면 그 이웃집에 사는 사람인데 오토바이에 탄 남자를 봤어요 그 시간대. 오, 예.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하고 얘가 우이 그 오토바이 타고 오토바이. 왔었잖아요. 예. 그거 비슷하잖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경찰은 본인이 범인이라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현장 상황의 특성을 다 얘기를 했고 예. 목격자가 말한 대로 오토바이 타고 왔었다고도 얘기한 거 봐서는 이게 분명히 범인 맞습니다 하고 기소를 한 거거든. 네네네. 그런데 압박에 의해서 자백했고 현장 그 특성 같은 것도 경찰이 알아서 적었다. 내가 말한 거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법원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왜 그래서 무죄를 때려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복잡했습니다. 예. 재판부에서 담당 형사 불러다가 진술 들어봤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담당 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경찰 조사할 때 범행 사실 순순히 자백했고 예. 현장 검증할 때도 순순히 다 재현했다. 이제 강압 이런 거 없이 이런 것도 없이 예. 다 했다. 근데 이렇게까지 담당 형사는 얘기했는데 그런데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을 부인하고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고 있는 거는 형사소송법 312조 2항의 취지에 의해서 네. 사실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 채택 안 못해요. 되죠. 예. 그거에 의거해서 그 증언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경찰에서 진술한 거 언제든지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진술 번복할 수 있다. 예. 그 번복하면 증거로 인정 안 해준다. 증거 능력 없다 하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예. 그거에 의해서 인정 안 해준다는 거고요. 안 해준다는 거고. 네. 결론은 직접 증거 없다. 얘가 했다는 직접 증거 없다. 이런 결론을 내 가지고 네. 무죄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현재까지 미제 사건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네요. 이거 더더군다나요. 예. 2012년 될 때까지 2022년 될 때까지 18년도에 일어났잖아요. 2004년도에 일어났으니까 2004년도에 18년 동안 이 피해자들은 얘가 무죄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도 못해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머.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근데 모르겠네요. 자백이 확보되면 과정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뭐 얘기하긴 그런데 뭘까요, 도대체? 직접 증거가 없어서 무죄 떨어진 그런 케이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 분석을 해봤어요. 네. 경찰이 얘를 범인으로 한 게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것이냐. 네네네. 제가 좀 보니까요. 일단은 그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 우이 입고 탄 오토바이 탄 사람 봤다고 예, 진술을 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신장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니까 한 178cm 정도 큽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꽤 크게 봤다는 목격자가 거네요. 진술할 때. 예. 그런데 이 김가인은 실질적으로는 168cm밖에 안 돼요. 거의 한 이놈이라고 10cm. 해도 돼요. 살인범은 무죄 났을지 몰라도 도둑놈이니까요. 예. 168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족적도 키가 큰 거로 봐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네. 280mm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요. 예. 그런데 얘는 실제로 168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경찰은 이제 이놈을 범인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예. 그때 경찰이 그렇게 본 이유는 예. 절도범인들이 대체로 지 신발 안 신어요. 벗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신발을 자기 신발 안 신어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큰 예. 거 신기도 하고 위장하려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버린 게 아닐까. 네네. 이렇게 경찰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억지로 경찰이 이건 김 씨한테 이게 꽂혀 있으니까 맞춘 거고요. 이건 추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조금 신중하게 봤어야 돼요. 목격자가 봤다는 사람은 한 178cm 정도 덩치가 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잡아보면 168밖에 안 되면 남자 168이면 적어요. 작은 작은 거고 신발도 168cm짜리가 280mm 안 안 신거든요. 예. 265 정도 신는 게 맞지. 그런 거로 봐서는 경찰이 이거는 조금 그렇고요. 예. 뭐 또 경찰은 그래요. 오토바이에 앉아 있는 상태 덩치가 크면 예. 사람 전체를 크게 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배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조금 차이가 조금 더 있네요. 신중했어야 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얘가 의심을 이렇게 많이 받은 이유는 경찰이 덮쳤을 때 네. 지네 집 청소 싸게 놓고 오토바이까지 다 감췄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또 작물까지 엄마 집에다 갖다 감추고 예. 요런 거는 요건 정말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은 더더군다나 범인이라고 봤던 거란 말이야. 예. 근데 이걸 역설적으로 뒤집으면 얘는 직업이 도둑놈이잖아. 그렇죠. 자, 나한테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분명히. 나한테 집중될 텐데 집에다 작물을 놔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 다 들키죠. 예. 절도범행이 들키는 거야. 살인범행이 들키는 게 아니라. 예. 살인에 대해서는 안 했으니까 자신 있는데 도둑놈이니까 절도품이 집에 잔뜩 있으면 절도로 걸리잖아. 예. 그러니까 그걸 후닥닥 다 치웠다 이거야. 그게 판사는 오히려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근데 또 그 말도 일리가 없진 않아요. 경찰은 아니 이놈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에 집 청소 싸가고 물건 오토바이 다 갖다 감추고 뭐 작물 다 갖다 감춘 거 보면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이놈이 범인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놈이 얘기한 대로 내가 도둑놈이다 보니까 네, 그냥 괜히. 그게 걸릴까봐 갖다 감춘 겁니다. 하니까 판사가 그걸 인정해 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네. 도둑놈이다 보니까 지가 조사 분명히 들어올 거고 그게 불안해서 내가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판사한테 한 해버리니까. 거고 그게 판사한테 설득이 돼 버린 거예요. 예. 경찰하고 반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어은 문제가 이제 또 나왔어요. 예. 죽은 B 씨 손에서 일부 방어은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입을 위로 찔리고 옷 위로 찔린 게 있잖아요. 그럼 네. 자는 거 찔른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오빠 뭐 텔레비 웬일이야. 보고 있는데 웬일이야 했다는 말 자체가 진술할 때 경찰이 신중하게 생각했어야지.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그 상흔 형태로 봐서는 부지불식간에 자다가 그렇죠. 한 것 같은데. 공격을 하니까 잠깐 깨가지고 사람이 찌르니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 방언이 생길 수 있어요. 일부 방언이. 예. 그런 쪽으로 봤어야지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김 씨는 이렇게 딱 대면해가지고 뭐 오빠 웬일이야 뭐 어떻게 뭐 하니까 아이고 얼굴도 불쌍해 보이고 이래서 찔렀다는 거니까. 그렇게 진술했잖아요. 안 맞. 그 진술을 받을 때 안 맞네. 이 김가가 그런 진술할 때 담당 형사가 신중하게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좀 안 현장 맞네요. 상황에 이불까지 뚫렸다면 예, 누워 있는 상태에 찔른 거예요. 오빠하고 일어나서 얘기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이 그거를 강구한 게 저는 아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이 김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렇게 찔렸다 그러면 방언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야 되죠. 예, 막 이렇게 선체로 많이 많이 찔렸으면. 예. 그러니까 공격 받은 이후에 깨어나서 생긴 방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이 미스했다.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네요. 판사가 그 부분 분명히 면밀하게 캐치했을 관찰했을 거예요. 예. 그죠? 예. 이거는 절대 오빠 웬일이야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 그렇죠. 진술할 때 이거는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네. 현장 상황이 분명히 어디로 뚫려 있고 이불 위로 뚫려 있는데 있으니까. 그런 거 봐서는 그 진술 나올 때 오빠 웬일이야 진술 나올 때 좀 맞지 않으니까. 형사가 이거 뭐 좀 이상한데요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형사가 꽂힌 거는 집 청소 다 해놓고 오토바이 갖다 놓은 거 버리고. 이런 거 등등 또 목격자가 아까 오토바이 목격자. 타고 왔었다는 네. 거 나왔고 그러니까 막 형사 입장에서는 이놈이 범인인 거야 그냥 무작정. 그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네. 좀 이상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은 거예요. 간과한 거죠. 간과한 거예요. 예, 그냥 넘어가 버린 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수예요. 판사가 무죄 때린 거 이유 충분히 저는 납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그래도 직접 증거가 없는데 이게 정황이랑 아주 똑 떨어져도 지금 직접 증거가 없으면 그럼요. 유죄 내릴까 말까 이런 그런 건데 상황인데 안 맞잖아요. 안 맞으니까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린이 더 많이 찔렀죠. 그렇죠 목도 말이에요. 베고 예, 장기까지 예. 빠져나올 정도. 그럼 치장 관계로 들어갔으면 왜 애한테 이래요? 애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안 해줘. 애 죽이려고 마음이 목격했기 때문에 애를 죽여야 된다면 한 번에 죽였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뭐 배까지 찔러가지고 장기가 노출될 정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감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 애한테. 예. 애한테 훨씬 더 압도적으로 공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저 타겟 삼았던 사람보다 더 많이 공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더더군다나 또 타겟으로 삼은 거는 애 엄마예요. 그렇죠. 엄마가 없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동거녀가 있어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찔렀다고 치더라도 예. 죽이는 정도에서 만족하고 애도 죽이는 정도로 만족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죽이는 거를 뭐 애가 봐서 내가 애를 죽였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많이 허술합니다. 그 앞전까지 제가 쭉 설명드렸던 거는 네. 경찰에서 검거 잘했습니다 하고 저 자료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쭉 설명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무죄가 떨어지는 순간 제가 따로 분석을 해보니까 많이 틀려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애완견 이름이 까미라고 그러는데 까미. 예. 애완견도 죽었단 말이에요. 걔가 똥 쌌어요.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똥을 싼 거예요. 네네. 그리고 요리조리 피한 게 벽을 타고 걔들은 벽 타고 도망댕긴데 네. 그대로 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 머리까지 뜯어가지고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죽였단 그렇게까지 말이에요. 죽이냐고요. 침대를 옮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예. 개를 잡아서 죽였다고요. 원한이나 치정관계인 사람이 동물까지 죽입니까? 그렇죠. 이 범인 성향 좀 유추해봤어요. 예. 이건 내가 볼 때는 이 범행의 범인이 이 김가가 아니라면 예. 개까지 죽일 정도면 이놈의 성향은 뭘까? 이거 그런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범인 잡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이건- 폭력적인 성향이 엄청 큰 사람인 거죠. 그렇죠. 예. 들어가서 사람 죽이고 그 기르던 개까지 죽인다면 이거는 엄청난 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과도하게 공격을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도의적으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피해자가 아이라는 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그런 장기가 그렇게 될 때까지 또 목을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이런 반사회성으로는 힘들 것 같아요. 저라면요 개가 죽었다면 예. 분명히 개는 공포에 떨으면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 물죠. 물거나 핥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김가 이놈한테 물린 자국이 있거나 핥힌 자국이 있는지 봤어야 돼요. 그러게요. 없었어요. 그거 확인 안 했어요. 어, 나는 이거 이해 안 가요. 이 부분은 조금 이해 안 갑니다. 형사들이 기본이거든 이거. 그리고 개가 있었으니까요. 개가 네. 있었다면 개가 최악의 공포 상황에 처하면 아유 물죠. 저 쥐도 뭐 고양이한테 달려들어서 물잖아요. 물죠. 뭡니다 이거 물어요. 죽이려고 잡았으면 분명히 개가 핥히거나 물었어요. 네. 근데 그거 확인 안 했어요. 이건 통탄할 일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예. 만약에 그때 예. 그놈이 저 몸에서 핥힌 자국이나 뭐 이런 게 등등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첨부해서 예. 개 죽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놈이. 그랬으면 이놈 빼도 박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너무 이건 정황상 그죠. 정황상 맞으니까. 예. 근데 그거 확인 안 했어요 그 당시.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무죄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 거죠. 그렇죠. 응? 분명히 이 부분은 경찰이 간과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후배들 앞으로 수사할 건데 네. 이런 유사한 현장이 발견돼서 동물까지 공격해서 죽이면 예. 공격한 사람 그 범인은 반드시 걔한테 물리거나 핥힌 자국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그게 없다면 예. 그건 범인 아니에요. 그렇죠. 걔가 그것도 막 짖었다면서요. 낯설다고. 그러니까 이건 예, 절대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 수사진이 저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들한테서 범인의 DNA가 안 나왔어요. 만지거나 네. 뭐 이런 거. 그러면 서로 붙들고 늘어지고 실갱이를 안 했다는 했다는 얘기, 거죠.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접촉이. 그렇죠. 이게 자는 사람 찌른 거 맞아요. 이건 기습. 예. 예, 잠자다 급습한 거예요.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피해자 그 현장 나가면 다 확인해요. 예, 예. 목 부위 뭐 이런 데서부터 뭐 다 긁힌 채취한단 거, 말이에요. 예. 미세 그 증거까지. 예. 그런 데서 이 피해자하고 피해자 몸에서 범인하고 김가지 여기서는 김가하고 연관된 게 발견이 안 됐다는 얘기는 실갱이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없은 거예요. 거죠. 예. 없었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자는데 급습해서 급습한 죽인 거죠. 거예요. 예. 근데 오빠 웬일이야가 왜 나와 거기서. 그러게요. 그러면 이치 안 맞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 김가를 절도로 구속수사 해놓고 예. 정말 정확한 거를 찾았어야지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목격자가 얘기한 것도 아까 분명히 178 정도 네, 된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간과한 것 같고요. 근데 요 사건이 무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 방송 아마 이것도 그 아래에서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목격자 했던 사람? 나온 놈 범인 나온 놈 가가지고 만나갖고 물어보니까 예. 그 목격자 그 놈이 의심스럽다. 목격자가 나를 의심스럽다고요? 신고한 그놈이 예, 예, 의심스럽다. 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떤 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자백한 내용이랑 너무 안 맞으니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현장 특성이랑 자백 내용이 그러니까 이 자백 내용이 일견 디테일해 보이지만 뭐 너무 허술해요. 예, 이게 너무 아닌 부분이 좀 있고 진술을 들어보면 현장 상황하고 이 진술 내용이 부합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야 범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만 봐도 아닌 게 너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족적도 안 맞고 예. 너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죄가 떨어져도 사실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 현재까지 미제인데, 근데 이 사건이 또 웃기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에피소드가 있는데, 예. 이 사건 언제 할 거예요? 이병주 사건. 예. 이 이병주라는 놈이 이제 주 2인조예요. 익산 쪽에서부터 범행한 놈인데, 네. 석촌동 전당포 살인 사건. 예. 이거 할 거예요. 방이동 부녀자 살인 사건. 예. 명일동 살인 사건. 미아동 살인 사건. 예. 물론 뭐 명일동, 미아동 이건 다 나중에 증거 없어갖고 무죄된 건데, 미아동 살인 사건 미수에 그거 네. 다 무죄 떨어진 건데, 그 석촌동 전당포 살인 사건 이거 관련해 가지고 무기 받아서 무기를 2번이나 받은 새끼예요. 그래서 쌍무기수라고 불러. 쌍무기수. 석촌동 사건이랑 방이동 사건 예. 각각 쌍무기수라고 그래요. 무기를 2번 받은 번. 거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그러게요. 무기 한 번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기보다 더 중한 거를 네. 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병주하고 또 다른 범인 한 놈이 같이 2인조로 댕기면서 범행하던 놈들인데, 예. 요 새끼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사건 지가 했다고. 예. 지가 했다고. 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네, 그것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병주하고 공범 있었죠. 예. 그놈이 이제 그 수감 생활 중에 병 걸려서 죽기 전에 예. 사실은 그 사건 이병주가 한 거라고 얘기를 제보를 한 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이병주 그 감옥 그 깜빵 그 뒤졌더니 예. 현장 그림하고 비밀 노트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 봤더니 뭐 예. 거의 내용이 유사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딱 예. 하나 다른 게 뭐가 있었냐면 예. 모녀를 죽였다. 모녀. 모녀 아닌데. 모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죽일 때 그 당시에는 모녀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뭐 이런 수도 말도 있죠. 예. 있는데 이병주는 아닐 가능성이 많고요. 그럼 이런 거는 뭐 어디 누구한테 뭐 어디 전해 들었나? 어떻게 알게 됐지? 그 범인 죽기 전에 공범이었던 놈이 이제 이병주를 어떻게 보면 뭐 씹은 걸까? 뭐 말해준 건데. 그럴 수도 있죠. 예. 이병주가 뭐 저 비밀노트 찾았을 때는 진짜 맞는 걸로 봤는데 네네. 아닌 걸로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 사건은 결국은
미제가 돼버렸네요. 대한민국 그러네요. 살인 사건 설명한다는 게 미제 사건을 설명하는 꼴이 돼버렸고요. 결과적으로는요.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의 범인은 살인에 대해서 유경험자입니다. 이 수법이 예, 이거는 경험이 많은 놈이에요. 너무 사람을 대담하고 공격하고 잔인해요. 막 잔인하게 네. 강아지까지 잡아서 죽이고 할 정도면 네. 아주 포악하고 살인에 이골난 놈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도한 공격을 과도한 하니까. 그 오버킬이 예. 있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김 씨는 객관적으로 범인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재수사 가능해요. 공소시효 살아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수사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네요. 그리고 예. 분명히 말씀드리면 살인에 대한 경험이 있는 놈이고 이미 수감돼 있는 놈 중에 있을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어요. 예, 예. 그거를 좀 착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착안해서 좀 이 사건을 수사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결국은 검거되는 걸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 네. 검거된 검거됐다가- 기록만 가지고 준비를 다 했는데 이 이제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무죄가 떨어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담당 형사들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목격자도 다시 한번 조사해 보고요. 그러게요. 김 씨, 그 사람도 김가 그놈도 저 도둑놈도 네네, 다시 한번 검사하고 피해자 측도 검사 다시 한번 알아보고 예.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은 재수사 한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판결이 무죄가 나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만 예. 두 분한테만 저희가 명복을 빌면서 정말 죄송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게요. 이거 난 검거했다고 그래서 기분 좋게 자료 준비 다 해가지고 룰루랄라 대한민국 살인사건 이제 해야지 하고 했는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딱 보니까 재판 과정을 찾다 보니까 무죄가 똑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무죄야? 예, 예. 그래서 또 다시 또 제가 저 분석을 전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제가 봐도 높네요. 높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홍 박사님 봐도 이거 이 김가 이놈이 도둑놈이 저 살인범행한 것 같지는 않죠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죠. 예, 이게 뭐 어떻게 봐서 좀 살인범이다라고 딱 볼만한 부분과 살인범이 아니다라고 볼만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아니라고 볼 부분이 훨씬 더 높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용답동 여성살인 사건 이 두 사람 죽인 사건은 네. 이거 유명해요. 서울 용답동 여성살인 사건은. 근데 이 사건은 무죄가 났고 결국 미제에 지금 빠져 있고 경찰에서는 아마 재수사할 겁니다. 이거. 재수사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목격자도 있고 뭐 하니까 두 사람이나 죽인 놈인데 네. 진범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잔인하게 또 이렇게 미제가 됐으니까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건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수사해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환기시키고 싶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가족들이 18년이나 이걸 모르고 몰라고 있다는 했어요.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너무 돼요. 충격적이에요. 이거 아주 미스테리예요. 전 깝깝하더라고 이거. 근데 난 제일 아쉬운 게 그 부분이에요. 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불 위에 5대 칼자국이 네, 있는데 네. 그럼 그건 누가 봐도 자다가 급습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불을 들쳤을 때 이불에도 피가 흥건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불 안에서 출혈이 나서 그러면. 거기로 이불이 다 젖은 건데. 그리고 눈 떠가지고 잠시 한 방언 살짝 난 거란 네, 말이에요. 네. 애초부터 오빠 누구야 하는데 막 찌르기 시작했으면 뭐 어디를 잡았었건 이 잡았죠. 손톱에서 뭐가 나와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접촉했기 때문에 범인의 저 섬유 이런 거라도 성분이라도 미세, 도출이 되는 거예요. 접촉은 적이 아무것도 없고 예. 맞아요. 옷 위로 이불 위로 구멍이 뚫렸다면 이건 접촉한 거 아니에요. 자는 거 찌른 거라고요. 맞아요. 근데 오빠 웬일이야가 왜 나오냐고. 그게 그 너무 진술 받는 순간 이건 수사 잠시 멈췄어야 돼요. 네, 너무 다시 봤어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그 뭐 이제 형사님들은 그 자백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막 이야기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막 형사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막 야 이거 이런 거잖아라고 알려준 건 아니더라도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강력하게 좀 의심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제 사건 관련된 내용들을 맞아요. 조금 노출을 하셨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요. 현장 상황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면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적혀 있다면 예. 그거는 형사들이 입에서 나온 거 맞습니다. 이게 막 이건 굉장히 경계할 점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부러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 거 그거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보들이 슬쩍슬쩍 이렇게 또 나왔을 가능성도 이거는 어디에 적용을 해야 되냐면 100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물론 나쁜 놈은 나쁜 놈이 직업이 도둑놈이니까. 아 1톤 트럭으로 하나 작물이 나올 그러게요. 정도면 이건 상도둑놈 새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예. 처벌받아 마땅한 놈이지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하고는 연관이 그렇죠. 없다면 100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는 말아야죠. 예. 이거는 명백히 실패한 수사고요. 오히려 이렇게 수사해 놓으면 앞에다 똥만 먼저 싸놔가지고 수사하는데 더 힘들어져요. 그죠. 어? 잔똥 뿌리고 댕겨갖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는 담당 형사들이 이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안 부르는 이유를 아셔야 돼. 이게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 왜 무죄 떨어졌지 하고 분석해 보니까 예. 무죄 떨어질만 해요. 이게 그래서 너무-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살인사건 찾다가 실패한 수사 사례를 얘기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렇네요. 그래도 예. 대한민국 살인사건 범주에는 넣어주셔야 됩니다. 예, 맞아요. 예, 다시 한번 그 돌아가신 분들 원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꼭 그 범인 검거하도록 노력하고 네. 명복을 빌고요. 네. 분명히 잡힐 겁니다. 이거. 잡힐 거예요. 이것도. 이거는 혈흔족적이 존재하고 있고요. 예. 어찌됐건 그 범인 새끼는 똥 싸고 갔어요. 그래. 그 흔적 가지고 남겨놓은 있고요. 거예요. 예. 남겨두고 갔으니까 나 범인이니까 잡으러 와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오늘 대한민국 살인사건 225회는 아주 떨뜨름하게 예. 예, 좀 불편하게 여기다 미제라고 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